안녕하세요. 김영록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이메일 영상 이후로 이렇게 다음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금융 관련 컨텐츠로 한 줄기를 가고요. 또 제 입장에서 2019년 조국 교수님이 이제 장관직에 지명이 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연결해서 쭉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책의 뭐 외전과 같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단순히 주변인이기는 하지만 뭐 한 개인으로서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정치, 언론, 뭐 검찰, 검사, 법원,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예, 뭐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제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여튼 뭐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정 교수님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이 저는 뭐 2019년 8월, 9월 뭐 이쯤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 이메일에서 2019년 6월부터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오늘은 그 2019년 9월 전후로 한 사건들에서 제가 느꼈던 그 언론과 한국의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그 교수님 집에는 왜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음, 뭐 인터넷이나 이제 언론상에서는 제가 교수님이랑 뭐 내연 관계였다. 혹은 자산 관리인이 무슨 고객의 뭐 집사 노릇을 한다. 이런 류의 뭐 가십거리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크게 그렇게 힘들어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뭐 당장 검찰 조사 받고 거기서 막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워낙 간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 그런 힘이 남아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검찰도 그런 부분을 안 건드리는 건 진짜로 본인들이 원하는 건 이제 조국 교수님을 잡는 거니까 엉뚱한 것에 힘을 빼기 싫었다. 뭔가 저는 그때는 검찰도 프로 정신이라고 좀 표현하면 약간 미화시키는 것 같지만 뭔가 그런 서로 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아니면 뭐 진짜 털 게 없어서 그런 가십거리가 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거나 뭐 그래서 아마 그랬겠죠. 여튼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2019년 8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부산에서 서울로 KTX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그 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되는데 한투에서 거래한 거래 내역서를 좀 받아볼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거 한 10년치 정도 되는 거래 내역서를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기차역으로 도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차역으로 그럼 직접 마중을 가서 이걸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차역에서 뵙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며칠 전부터 아마 교수님 집 주변에 이제 기자들이 막 얼쩡거리고 아예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서 차 안에서 그 차마다 이렇게 무슨 일보랑 방송국 이 스티커 같은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기자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보이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직접 봤던 차는 한국일보 약간 초록색 그런 느낌이 나는 차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튼 교수님도 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원래 또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기차역에 도착해서 제가 교수님 직접 뵀는데 잘 못
꺼르시더라고요. 막 어지러워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제 차로 교수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됐습니다. 음, 근데 이제 집에 도착을 하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었냐면 제가 그 사진으로 좀 그때 찍어 놨었는데요. 어, 아마 그 교수님 집에서 있던 기자들에 대한 사진은 아마 이 장면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9월 달 정도에 있었던 내용이고 8월 달에 이미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 이 기자들이 이미 아파트 내부 외부를 이렇게 포위를 하듯이 이 차들도 다 언론사 차들이고요. 여기 또 기자들 이렇게 있고 또 여기 기자들 아예 그 자기네들이 무슨 펜스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찍어야 되는 장소를 딱 설정을 해 놓고 아예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펜스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어 이쪽은 이제 다른 면의 아파트 뒤쪽인데요. 여기도 뭐 이미 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기자들. 예, 차가 막혀서 아예 갈 수 없을 정도로 예, 여기도 쭉 보시면 차들이 이렇게 와 있고요. 예, 여기 이런 사람들도 다 뭐, 예, 그렇고. 네, 여기 보시면 자기네들이 바리케이트 이런 거 어디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 취재 공간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아파트 내부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 아파트 그 내부 출입문 현관을 주시하고 있는 카메라들이 이미 수십 대 아파트 내부에서도 배치가 돼 있던 상태였고요. 음, 어, 집 안에서는 이제 애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수님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뭐 제 차문을 열고 내려서 그 기자들을 지나서 그 카메라 앞을 지나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얼굴은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내려서 경비실에 가서 이제 아저씨께 말씀을 드렸죠. 혹시 다른 통로나 옥상을 통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집에 있는 애들도 많이 걱정이 되고 해서 좀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저씨께서 이제 고맙게도 옥상을 열어줄 테니까 저쪽에 이제 멀리 떨어진 다른 라인에 주차를 하고 그쪽으로 빨리 올라가서 교수님 집 라인으로 이렇게 옥상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경비 아저씨께서 먼저 올라가셔서 옥상 문을 열어주고 저랑 교수님은 멀리 떨어진 다른 라인으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옥상 사진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 어, 이게 그 옥상 사진인데요. 그때도 느꼈지만 다시 보니까 이 펜스 자체가 엄청 낮아요. 사실은 저희 집 옥상 같은 경우는 거의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펜스가 거의 무릎보다도 낮은 높이고 여기 옥상을 이 중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살짝 평평하고 양쪽이 다 이렇게 경사가 져 있었습니다. 뭔가 삼각형 지붕처럼요. 예. 그래가지고 살짝 발을 잘못 디디면 약간 밑으로 이렇게 뭐 내려갈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최소 못해도 뭐 한 20층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 끝으로 가서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반대편에도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던 이제 기자들이 있을까 봐 그게 겁이 나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교수님을 붙잡고 어 일단 옥상을 지나서 교수님 집 라인 계단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으로는 교수님은 좀 약간 떨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높은 곳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변에 그렇게 뭔가 포위된 상황이 답답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있을 애들 걱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냥 뭔가 팔을 잡았는데 많이 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뭐 제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집에 도착을 했죠. 애들은 하루 종일 밖을 나갈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냥 제 느낌은 뭔가 많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무인도에 갇힌 사람들 같아 보였고, 30분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만약 교수님 집이 이제 10층이다고 치면, 그 10층하고 9층 계단에서 뭐 기자인지 카메라 기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계단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교수님 집 쪽으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딱 비추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계단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내려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게 남의 집까지 들어와서 내려가시라 그랬더니 제 얼굴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또 저한테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요. 순간 막 이게 욱하는 감정이 들어서 뭐 발로 까기 전에 내려가라고 이제 요구를 했더니 자기 이제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뒤따라 이제 내려가서 아파트를 빠져나왔고요. 어, 제가 이게 어,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기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교감이라고 하면 네, 교류? 뭔가 느낄 수 있었던 첫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기레기 기레기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냥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뭐 서로 그냥 놀림감 정도로 얘기하는 수준이지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뭐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비하기 위한 그런 뜻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사람 얼굴 하나 찍자고 이제 죽치고 앉아서 주거 공간 침입하고 뭐 준 감금 수준의 포위망을 형성하는 건지 사실은 도대체 어떤 취지의 의도가 있고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의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저는 그냥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을이라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마치 집사라서 뭐 아니면 혹은 다른 특별한 관계라서가 아니라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게 된 거고 거기 들어가게 된 거고요. 크게 뭐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도 아니고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판단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장 비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질타받아야 될 대상들은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감옥을 만들었던 기자들인 거죠. 예. 사실 뭐 이 사건 이후로도 몇 가지 얘기들이 더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지금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보다도 더 정말로 기자에 대해서는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KBS 인터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니까 뭐그 얘기는 특별히 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언론이라기보다는 저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유시민 작가 또 그 알릴레오에서 이 얘기를 언급을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막 공격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JTBC가 보도했던 보도와 그 기자와 저와 있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이고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가장 분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때가 뭐 8월 중순에서 20일경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한 언론사에 있던 제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조국 죽이기가 시작됐다. 네가 네가라는 저를 얘기하는데요. 너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언론사 데스크를 통과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때는 그 지인의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실 그대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왜 그 데스크를 통과할 수 없는 일인가에 대한 어,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지인은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현실을 저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수님도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 JTBC 기자와의 그 사건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